여러분, 제발 새벽에 잠이 깨셨을 때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한 가지 행동이 여러분의 뇌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12년에 걸쳐 추적 조사한 결과 이 행동을 반복하는 분들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무려 2.3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인지는 오늘 영상에서 반드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2시, 3시 눈이 번쩍 뜹니다. 아이고, 또 깼네 하고 생각하면서 다시 눈을 감아봐도 잠이 도통 오질 않습니다. 이불을 이리 뒤집어 쓰고 저리 뒤집어 쓰고 결국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을 꼬박 지새우신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아니,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밤 이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정말 중요한 영상입니다. 저도 이 내용 준비하면서 솔직히 등골이 오싹했어요. 단순히 잠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새벽에 자다가 깨는 이 현상이 우리 몸 안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새벽에 자다가 깨는 게 왜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병인지. 둘째, 이미 새벽에 깨셨다면 그 순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과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들. 셋째, 앞으로 새벽에 안 깨기 위해 평소에 미리 해두어야 할 생활 습관들. 이 세 가지를 오늘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이 문제를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식들한테도 손주들한테도 짐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진지하게 봐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왜 새벽에 자다가 깨는 게 이렇게 무서운 문제인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아는 만큼 무서워지고 무서운 만큼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와소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의학 용어라서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wake after sleep onset 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풀어보면 잠이 든 이후에 깨어있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밤 11시에 잠자리에 드셨다가 새벽 2시에 눈이 뜨였어요. 그리고 30분 동안 잠을 못 이루다가 겨우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4시에 또 눈이 뜨여서 1시간을 뒤척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 와소, 즉 잠든 이후 깨어있던 시간은 30분 더하기 60분, 합쳐서 총 90분이 됩니다. 이게 대수롭지 않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바로잡아야 할 오해입니다. 대한수면학회가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이런 수면 유지 장애, 즉 중간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현상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전체의 23%에 달합니다. 무려 10명 중 2명이 넘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70세가 넘어가시면 그 비율이 31%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분들 중에서 이게 치료가 필요한 수면 장애라는 걸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연구에 따르면 겨우 12% 정도에 불과합니다. 88%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지나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새벽에 중간에 자꾸 깨는 것, 이건 노인에게 당연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건 엄연한 병이에요. 치료해야 하고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방치하면 우리 몸에 엄청난 재앙이 찾아옵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왜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깨는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게 참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요. 최대한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뇌 안에는 아주 작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식교차 상액이라고 하는 건데요. 크기는 쌀알보다도 훨씬 작지만 우리 몸 전체의 24시간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마치 우리 집에 있는 전자시계처럼요. 이 시계가 정확하게 작동해야 낮에는 깨어있고 밤에는 잠이 드는 리듬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식교차 상액에서 일하는 세포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는 이 세포 수가 40대에 비해 평균 37%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점점 둔해지는 거예요. 밤이 됐는데도 뇌가 아직 낮이야 라고 착각하거나 자다가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라고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눈이 빛을 받아서 이 식교차 상에게 지금은 낮이야, 지금은 밤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줘야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눈의 수정체가 흐려지고 망막도
노화가 진행됩니다. 쉽게 말하면 눈의 빛 감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뇌로 전달되는 빛 신호도 약해지고 그러면 생체 리듬이 더욱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량도 줄어듭니다. 40대를 기점으로 멜라토닌 분비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서 70대가 되면 20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새벽에 자꾸 깨시는 것은 그분들이 게으르거나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뇌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눈의 기능이 바뀌고 호르몬이 바뀌면서 생기는 아주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제대로 된 대처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와소가 계속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잠자는 동안 우리 뇌 안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들을 청소하는 작업이 진행되거든요. 이걸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뇌의 청소부들이 열심히 일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청소 작업은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만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자다가 자꾸 깨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가 중간에 계속 멈추는 겁니다. 노폐물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고 뇌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노폐물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입니다.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원인이 되는 물질이에요.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 안에 쌓이면 뇌세포가 서서히 파괴되고 결국에는 치매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1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수면 유지 장애를 가진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이 1.7배 높았습니다. 그냥 10% 정도 높은 게 아니에요. 1.7배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아주 조용히 증상도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새벽에 자꾸 깨시면서 아이고 잠을 못 자네 하실 때 여러분의 뇌에서는 이미 노폐물이 조금씩 쌓이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잠깐 한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대전에 사시는 박명순 어르신이세요. 올해 69세이시고 퇴직 전에 간호사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입니다. 의료 지식이 있는 분이셨는데도 새벽에 자꾸 깨는 걸 그냥 나이 들면 그런 거지 하고 8년을 참으셨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건강검진에서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었구나 하고 그때서야 후회하셨죠.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저는 정말 마음에 걸립니다. 와소, 즉 수면 유지 장애는 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엔 심장과 혈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다가 깨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갑자기 치솟습니다. 이 코르티솔은 원래 아침에 우리를 깨우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요. 새벽에 잠이 깰 때마다 이 호르몬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혈압이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아요. 문제는 매일 밤 반복될 때입니다. 혈압이 새벽마다 급상승과 급하강을 반복하면 혈관벽이 그 충격을 계속 받게 됩니다. 곰호스에 물을 급하게 틀었다가 잠갔다가를 반복하면 결국 호스가 터지는 것처럼 혈관도 그렇게 손상이 되는 겁니다. 국립심혈관센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 유지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고혈압 발병 위험이 2.1배, 뇌졸중 위험이 1.8배 높았습니다. 이걸 단순한 수면 문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각하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이 영상 정말 잘 보고 계신 겁니다. 새벽에 자꾸 깨시는 분들이 고혈압도 함께 있으신 경우가 많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처럼 서로가 서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약을 드셔도 혈압이 잘 조절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혹시 새벽에 자주 깨시진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번엔 당뇨와 비만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이게 또 무섭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새벽마다 분비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코르티솔은 혈압만 올리는 게 아닙니다. 혈당도 올립니다.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몸에 저장된 포도당이 혈관 안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아침까지 굶었는데도 혈당이 높게 나오는 분들 혹시 새벽에 자주 깨시진 않나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코르티솔이 계속 높으면 인슐린 저항성도 올라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뭔지 아세요?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그 열쇠가 잘 안 맞게 되는 겁니다. 혈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혈관 안을 둥둥 떠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당뇨의 시작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당뇨 환자의 54%가 수면 관련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비율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죠. 또 하나가 있어요. 코르티솔이 높으면 복부 지방이 쌓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살이 찐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코르티솔 때문입니다. 새벽에 자꾸 깨면서 코르티솔이 반복적으로 높아지면 우리가 그렇게 빼고 싶어 하는 뱃살이 자꾸 쌓이게 됩니다. 운동도 하고 식이 조절도 하는데 살이 안 빠진다고 하시는 분들 잠 문제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더 무거운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암 이야기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 회복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열심히 일합니다. 자연살의 세포, 영어로 NK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들이 이 시간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암세포를 찾아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에요. 그런데 수면이 계속 방해받으면 이 NK세포의 활동이 줄어듭니다. 국립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수면 장애를 가진 분들은 대장암 발병 위험이 1.4배, 유방암 발병 위험이 1.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면역 감시 기능이 떨어지면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고 자라날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와소, 즉 새벽에 깨서 잠 못 이루는 현상 하나가 치매, 고혈압, 뇌졸중, 당뇨, 비만, 그리고 암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좀 깨면 어때? 나이 드니까 그런 거지 라는 생각은 오늘부로 바꾸셔야 합니다. 이건 고쳐야 할 병입니다. 그리고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벽에 자다가 깨는 현상은 나이 탓이 아니라 뇌의 생체 시계, 눈의 노화, 그리고 호르몬 감소로 인한 수면 유지 장애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병입니다. 둘째, 이 수면 유지 장애가 계속되면 뇌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치매 위험이 1.7배 높아집니다. 셋째, 혈압이 새벽마다 급변동하면서 고혈압과 뇌졸중 위험이 올라갑니다. 넷째,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반복 분비되면서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암세포를 막는 자연살의 세포의 활동도 줄어듭니다. 이 5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것만 아셔도 오늘 영상을 보신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미 새벽에 깨셨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시는 새벽에 깨지 않기 위해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새벽에 이미 눈이 뜨였을 때 여러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새벽에 깨셨을 때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지금 몇 시지? 하면서 시계를 보는 겁니다. 핸드폰을 집어들고 시간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렇죠. 그게 참 당연한 행동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치명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뇌는 시간을 알게 되는 순간 계산을 시작합니다. 아, 새벽이시네. 알람은 7시니까 아직 5시간 남았네. 그럼 이거 다시 자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미 뇌는 각성 상태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의 빛, 이게 또 문제예요. 우리 눈의 망막은 빛을 보면 뇌에 지금 낮이야, 일어날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아무리 새벽이시라도 눈에 빛이 들어오면 뇌는 아침이 왔구나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가 뚝 끊겨버립니다. 다시 잠들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거죠. 삼성서울병원 수면센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벽에 깼을 때 스마트폰을 3분 이상 본 경우 그날 밤 다시 잠드는데 평균 47분이 걸렸습니다. 반면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 12분 만에 다시 잠들었습니다. 거의 4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깨셨을 때 첫 번째 행동 원칙은 이겁니다. 눈을 다시 감으세요. 시계도 핸드폰도 어떤 불빛도 보지 마세요. 알람을 맞춰 놓으셨다면 그 알람을 믿으세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는 내가 일어날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눈을 감고 계세요. 그것만으로도 다시 잠들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자, 이제 수면 환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을 들이셔도 주무시는 환경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수면의 질이 올라가기 어렵거든요. 이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침실 온도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잠들 때 체온이 살짝 내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침실이 약간 서늘한 편이 잠들기에 유리합니다.
대한수면학회에서 권장하는 최적 수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예요. 여름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활용하시고 겨울에도 너무 뜨겁게 해놓으시면 오히려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추우면 어떡해요 하실 수 있는데 잠들기 전에 따뜻한 목욕이나 조욕을 하시면 됩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발로 열이 빠져나가면서 체온이 약간 낮아지고 그게 오히려 잠들기를 도와줍니다. 자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조욕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비용도 전혀 안 드는 방법이에요. 다음은 빛 관리입니다. 침실을 최대한 어둡게 만들어주세요.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외부 빛을 차단하시고요. 자다가 화장실 가실 때를 대비해서 희미한 야간등 하나 정도는 괜찮습니다. 단 파란빛 계열은 피해주세요. 노란빛이나 붉은빛 계열의 야간등이 수면에 훨씬 덜 영향을 미칩니다. 소음 문제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소리에도 깨기 쉬워지거든요. 배우자분이 코를 고신다면 코골이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가벼운 귀마개를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경우 위아래층 소리가 신경 쓰이신다면 백색 소음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조용한 빗소리나 시냇물 소리를 틀어놓으면 작은 소음들을 덮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온도, 빛, 소음만 잘 관리하셔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수면 환경 개선만으로도 야간 각성 횟수가 평균 27% 줄었다고 합니다. 물질적인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방법이에요. 자, 이번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식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밥상 위에 이미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체리입니다. 체리가 비싸다고요? 그래서 체리 주스로 드셔도 됩니다.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영양학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에서 매일 저녁 체리 주스를 마신 그룹은 4주 후에 수면 시간이 평균 34분 늘었고 수면 효율도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가 수면에 좋다는 거 의외시죠? 키위에는 세로토닌과 수면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자기 1시간 전에 키위 2개를 드시면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하기 쉽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죠. 세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멜라토닌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뇌의 세로토닌 생성을 돕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저녁 간식으로 호두 서너 알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따뜻한 우유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부터 내려오는 방법이죠. 잠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 트립토판이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그리고 멜라토닌으로 변환됩니다. 잠을 부르는 물질로 바뀌는 거예요. 따뜻하게 데워 드시면 혈관도 이완되고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반면에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저녁에는 피해 주셔야 해요. 매운 음식을 저녁에 드시면 위장이 자극을 받아서 잠자리에서 속이 불편해지고 깨기 쉽습니다. 고기를 많이 드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화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잠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시는 게 이상적이고 가능하면 소화가 쉬운 음식들로 드세요. 그리고 초콜릿도 주의하세요.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저녁에 달달한 것이 당기셔서 초콜릿을 드신다면 그것도 수면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단을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약 없이도 수면의 질을 크게 높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밥상에서 이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전통 식품들이 수면에도 이렇게 도움이 된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낮잠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낮잠 자면 밤에 잠이 안 오지 않나요? 많이들 물어보시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낮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낮잠을 제대로 자라는 겁니다. 낮잠은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주무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이 정도의 낮잠은 오후 활동 능력을 높여주고 오히려 밤 수면의 질에 도움이 됩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에서도 20분 이내의 낮잠은 야간 수면에 부정적 영향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긴 낮잠이에요. 낮에 1시간, 2시간씩 주무시면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러면 다음날 또 낮잠이 길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오후 3시 이후의 낮잠은 밤 수면에 확실히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낮잠을 주무실 때 침대에서 주무시면 뇌가 침대에 자는 곳이라는 연결이 훈련되어서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 더 빨리 잠들 수 있는 훈련이 됩니다. 반대로 소파에서 낮잠을 주무시면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 여기는 침대니까 자야 해 라는 연결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낮잠도 침대에서 짧게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70세이신 대구의 이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오후에 소파에서 2시간씩 주무셨거든요. 그러다 밤에는 잠이 안 오고 새벽에는 자꾸 깨고 낮에는 또 피곤하고 이 악순환이 몇 년간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낮잠을 20분으로 줄이고 침대에서 주무시도록 바꾸신 후 3주 만에 밤 수면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였는지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건강의 기본입니다. 잠을 잘 자야 뇌도 쉬고 심장도 쉬고 면역 시스템도 제대로 일할 수 있어요. 잠을 포기하면서 열심히 사셨던 우리 세대, 이제는 잠을 잘 자는 것도 건강을 위한 중요한 일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새벽에 깼을 때 담배를 피우시거나 무언가를 드시는 겁니다. 담배 피우러 나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잠이 안 오면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시는 거예요. 뭐 잠이 안 오니까이라도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니코틴은 강력한 각성제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순간 뇌가 완전히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한번 깨어난 뇌를 다시 잠들게 하기는 몇 배 더 어렵습니다. 또 잠들기 전에도 새벽에 깼을 때도 술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술 한잔 하면 잠이 잘 오더라는 분들이요. 이게 사실은 뇌의 착각입니다. 술은 처음에는 진정 효과가 있어서 잠들기가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오히려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깊은 잠 단계인 렘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신 날은 잠들기는 쉬워도 새벽에 자꾸 깨게 되는 겁니다.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알코올은 이뇨 작용을 합니다. 소변이 자꾸 마려워지기 때문에 화장실을 드나드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새벽에 깨는 원인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술은 좋은 수면의 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수면연구팀이 습관적으로 음주 후 수면을 취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430명을 분석했더니 음주를 하지 않는 분들보다 와소가 2.6배 높았습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 드시는 술이 오히려 잠을 더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깨셨을 때 그리고 잠들기 전에 흡연과 음주는 반드시 피해주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새벽에 이미 깨셨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빨리 잠들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호흡 조절입니다. 이걸 4-6호흡법이라고 합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시면 됩니다.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숨을 내쉬는 시간이 들이쉬는 시간보다 길 때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 신경은 우리 몸을 이완시키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 사육호흡법을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하시면 심박수가 낮아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몸 전체가 나른해지면서 잠에 들 준비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마치 깊은 한숨을 쉬고 나면 몸이 좀 풀리는 느낌 아시죠? 그 원리와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수면 연구에 따르면 이 호흡법을 규칙적으로 연습한 그룹은 수면 중 깨어남 횟수가 평균 41% 줄어들었습니다. 약을 전혀 쓰지 않고요. 돈도 한 푼 안 드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실 수 있어요.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고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만 연습하시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건 좀 재밌는 방법이에요. 뇌를 지루하게 만드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겨운 수업을 들을 때, 지루한 강의를 들을 때 어떻게 되나요? 자기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게 되잖아요.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방법은 의미 없는 말을 속으로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하고 계속 세거나 무의미한 단어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나무, 돌, 구름, 바람, 물, 하늘, 나무, 돌, 구름 이런 식으로요. 아,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라고 세는 거 익숙하시죠? 그게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단순 반복으로 뇌를 지루하게 만들어서 각성 상태에서 수면 상태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뇌는 흥미로운 자극이 없으면 스스로 잠들 준비를 합니다. 자꾸 왜 잠이 안 오지? 내일 일은 어떻게 하지? 빨리 자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뇌가 더 각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생각을 차단하고 의미 없는 단순한 자극으로 뇌를 채우는 겁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수면의학센터 연구에서 이 인지적 단조화 기법을 사용한 그룹은 다시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3분에서 9분으로 줄었습니다. 절반 이상 단축된 겁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호흡법도 해보고 지루한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도 잠이 안 온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불을 한번 펄럭 들었다가 내리세요. 그러면 이불 안에 온도가 살짝 내려가면서 공기가 들어옵니다. 체온이 잠깐 자극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잠들 때 체온이 살짝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이불을 한번 들었다 내리는 것만으로도 그 효과를 살짝 줄 수 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 다른 행동은 그래도 2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온다면 아주 어두운 간접 조명 아래에서 지루한 책을 읽는 겁니다. 백과사전이라든지 경제교재라든지 평소에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책이요. 밝은 조명은 절대 안 됩니다. 아주 희미한 빛 아래에서 지루한 내용의 책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눈이 감기게 됩니다. 제가 직접 써봤던 방법이거든요. 예전에 잠이 안 오던 시절에 정말 재미없던 경제학 개론 책을 침대맡에 두고 있었는데 그걸 펼치면 어느새 자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중요한 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자기기의 빛은 뇌를 깨우니까요. 오직 종이책이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새벽에 이미 깨셨을 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급성 처방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처방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앞으로 새벽에 깨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미리미리 만들어야 할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침에 햇빛 쬐기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글차 상해, 우리 뇌의 생체시계 기억하시죠? 이 생체시계는 빛을 통해 리셋됩니다. 특히 아침 햇빛이 눈에 들어올 때 가장 강하게 리셋이 돼요. 그러면 그날 밤에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10분에서 15분만 밖에 나가 계세요. 산책을 하셔도 좋고 그냥 마당에 서 계셔도 좋습니다. 흐린 날도 상관없어요. 구름이 껴도 자외선과 가시광선은 충분히 내려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선글라스를 쓰시면 안 됩니다. 빛이 눈을 통해 직접 들어와야 생체시계에 신호가 가기 때문이에요. 맨눈으로 하늘 아래 계시면 됩니다. 물론 태양을 직접 쳐다보시면 안 되고요. 대한수면학회 임상연구에서 아침 햇빛 노출을 2주간 실시한 60세 이상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야간 수면 중 깨어남 횟수가 평균 38% 줄었습니다. 약을 쓰지 않고 이런 효과가 나온 겁니다. 가능하시다면 아침 산책을 하시면서 햇빛을 쬐시면 더욱 좋습니다. 햇빛과 운동 두 가지 효과가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30분 이상 가벼운 운동을 했을 때 밤 수면의 질이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23% 개선되었습니다. 우리 세대 젊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때는 자연스럽게 햇빛도 많이 쬐셨을 거예요. 요즘은 집안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셨을 텐데 아침 햇빛만큼은 꼭 챙겨주세요. 손주들과 함께 아침 산책을 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는 겁니다. 우리 뇌는 습관의 동물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뇌가 그 패턴을 학습해서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맞춰 수면 주기를 조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전날 밤에 늦게 주무셨더라도 다음날 아침 기상 시간은 반드시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잤으니까 오늘은 늦게까지 자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수면을 미뤄서 보충하려 하면 그날 밤 잠들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몸이 아직 수면이 필요 없나 보다라고 착각하거든요. 반대로 전날 잠을 못 주무셨더라도 예정된 시간에 일어나시면 그날 밤에 아주 깊이 잘 자게 됩니다. 수면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서울 아산병원 수면 클리닉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한 그룹은 3주 후에 수면 효율이 14% 향상되었고 야간 각성 횟수도 31% 줄었습니다. 이 방법 하나만으로도 효과가 상당합니다. 주말도 마찬가지예요. 주말이라고 더 자면 안 됩니다. 사회적 시차라고 해서 주중과 주말의 기상 시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수면 장애가 심해집니다. 1시간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유지해주세요. 세 번째는 카페인 관리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해요. 커피나 차 같은 카페인 음료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대략 5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커피를 드셨다면 밤 9시에도 카페인의 절반이 아직 몸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밤 11시에 주무시려 할 때
여전히 카페인이 뇌를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수면 6시간 전에 카페인을 섭취한 경우에도 수면의 질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오후 5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든 음료를 드시면 안 됩니다. 녹차나 홍차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커피보다는 적지만요. 저녁에는 카페인이 없는 음료를 드세요. 허브차나 따뜻한 물 한 잔이 좋습니다. 커피를 정말 좋아하신다면 오전 중에 드세요. 오전에 드시는 커피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침에 카페인이 뇌를 깨워주면서 낮 동안의 활동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밤에 더 잘 주무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야간요 예방입니다. 이게 사실 새벽에 깨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새벽에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방광 근육이 약해지는 것도 있고, 전립선이 있으신 남성분들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도 원인이 되고요. 또 신장의 기능 변화로 밤에 소변이 더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걸 완전히 막기는 어렵지만 줄이는 방법은 있어요. 먼저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포함한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낮에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시고 저녁 이후에는 줄이는 겁니다. 저녁 식사 후에 과일을 많이 드시거나 국물 음식을 많이 드시면 밤에 소변이 자꾸 마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잠들기 직전에 화장실을 한 번 더 다녀오세요. 이걸 이중배뇨라고 합니다. 소변을 한번 보신 뒤에 잠깐 기다리셨다가 한 번 더 시도해 보시는 거예요. 방광을 최대한 비워두면 새벽에 소변 때문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우리가 이야기한 와소를 예방하는 데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새벽에 자꾸 깨서 잠 못 이루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알려드리려 했습니다. 이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 기억하시죠? 먼저 와소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자다가 중간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수면 유지 장애. 이건 나이 탓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병입니다. 60세 이상의 23%, 70세 이상의 31%가 겪고 있는데 대부분 그냥 지나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왜 나이 들면 새벽에 깰 수밖에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뇌의 식유차 상액세포 감소, 눈의 노화로 인한 빛 감지 능력 저하, 멜라토닌 분비 감소.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왓소를 방치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생기는지 알아봤습니다. 치매 위험일, 점 7배 증가, 고혈압, 뇌졸중 위험 증가, 당뇨와 비만 악화, 면역 기능 저하로 인한 암 위험 증가. 이게 모두 새벽에 자꾸 깨는 것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이미 깨셨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었죠. 시계 보기, 핸드폰 보기, 흡연, 음주. 이 네 가지는 뇌를 완전히 깨워버리기 때문에 절대 금지입니다. 대신 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4, 6 호흡법으로 부교감 신경 활성화. 둘째, 의미 없는 단어를 반복하며 뇌를 지루하게 만들기. 셋째, 이불 펼럭이기나 지루한 책 읽기. 평소 수면 습관으로는 첫째, 아침에 햇빛 10분 이상 쬐기. 둘째, 기상 시간을 매일 일정하게 유지하기. 주말도 예외 없이. 셋째, 오후 5시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 금지. 넷째,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 줄이기와 이중 배뇨로 야간요 예방. 이것들 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한 푼 안 듭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동안 새벽마다 깨서 혼자 천장 바라보며 보내셨던 그 시간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 외로운 새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건강하게 주무실 수 있으면,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으면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손주들이 찾아왔을 때 피곤함 없이 함께 뛰어놀아 주실 수 있고 자식들 걱정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잖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수면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